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주식 대신 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7,950만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등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합산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국내와 해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원 넘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투자 과열 징후로 해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는 화요일인데요.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화요일에는 핫한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의 진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또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추천주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라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현재 한 418명 함께하고 계시네요.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준호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진섭님 그리고 오렌지님도 보이네요. 성공투자님과 또 쫄보님 그리고 마이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른생활님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래님까지도 인사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야인스톡의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 가상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가상화폐는 정말 가상의 세계일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은 7,900만 원까지도 급등을 합니다. 뭐 1억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신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암호화폐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금리가 제일 낮으니까 네. 유동성도 많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자산 자산 다 올라가요. 부동산도 글로벌 부동산 다 올라갔죠. 네. 뭐 주식시장도 작년에 다 올라갔죠. 뭐 원자재 가격이 마지막에 또 더 올라가죠. 뭐 돈이 많아서 일단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그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네. 뭐 예금 잡아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대안으로 또 부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로 이제 또 가상화폐가 네, 그 주식시장도 이제는 뭐 금리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네. 출렁출렁 거리니까 그러면은 주식도 안 되나 이러고 어디로 가지? 네, 하다 코인 해야 보니까. 되나? 요즘 뭐 이제 보면 유튜브에 또 그런 글 많이 올라오잖아요. 코인이나 해야지 뭐 이런 코인이나 해야지. 네, 이제 이런 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기관 투자들이 매수 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기존에는 이제 코인이 비트코인 그러면은 뭐 그냥 아무 실체가 없는 네, 그러니까요. 거래할 때도 없고 뭐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테슬라도 10억 달러 매수를 했고 네. 비트코인으로 자동차 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고 모건 스탠리나 페이팔, 뭐 BNY 멜리 이런 데 다 비트코인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제일 컸던 게 페이팔 같아요. 이제 작년 말에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런 암호화폐 주로 투자하는 회사인가 봐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ETF를 340억 달러짜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부 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이제 하나의 뭐 정말 가상밖에 안 됐던 것이 그러니까요. 예전 실제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되게 되니까 그러면은 뭐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감을 안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비트코인 어디에 써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어디인가 쓸 수 있게 되니까 정말 화폐로서 좀 가치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급등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화폐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화폐로 통용이 되면 네. 이 가격이 이래 안 오르죠.
변동성이 아. 없어야지 화폐로서 교환 가치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항상 이제 좀 딜레마인 게 네. 이게 교환을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가 있으려면 투자의 가치는 없어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또 변동성을 키워 투자의 목적을 가지려면 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화폐의 교환 가치는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은 그냥 화폐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이 투자 자산인 거죠. 투자 예, 투자 자산으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꾸만 이거를 뭐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신뢰도가 쌓이는 거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뭐 이게 이 교환 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상징성인 거죠. 이게 원래는 실체가 없는 건데 아니야 실체도 있고 실제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가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이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온라인 게임에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지르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 하는데 막 몇 억씩 지르잖아요. 그게 그냥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가상 현실 내에서의 네. 그게 근데 굉장히 재화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재화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게임 시장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그 게임 시장 안에서는 통용이 되는 재화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도 그런 거예요. 이걸 투자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뭘 투자하냐라고 싶지만 실제로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뛰어들면 그건 사실상 하나의 재화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재화로서 통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주요 중앙은행 아니 주요 이 투자 이 은행들이 네.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매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ETF도 뭐 내놓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이게 그 지금 비트코인을 주력으로 하는 쪽이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국도 특히 미국도 다 20, 30대거든요. 네네. 20, 30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 자산 증식에 대한 사다리가 지금 끊겨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큰 거죠. 흔히 말한 벼락거지가 된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맞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자산이 확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급등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급등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내가 20, 30대들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따라가서 저걸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테슬라를 예를 들어 50불에 못 사고 지금 700불을 이거 살 수 있을까? 이때 사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삼성전자 예를 뭐 3만 원의 거를 못 사고 지금 그 9만 원 가까이 가는 거 살 수 있을까? 또 라는 너무 거. 올라서 사기도 겁나고. 그렇죠. 못 그리고 사고. 또,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럼 아파트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대출도 안 돼. 안 돼. 아파트 또 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압구정 현대가 지금 평당 또 1억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80평 한 80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돼. 30평짜리 사고 싶어도 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 30대의 자산 증식에 대한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게 정말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게 자산의 가치가 너무 크게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 30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코인은 바닥에 있는 것들은 많았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 이것도 알트코인 너무 이제 가열화돼가지고 막 하루에 막 400%씩 뛰기도 하는데 네네. 어쨌든 20, 30대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에 대한 지금 가장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위험하다 하지만 네. 이거 말고 할 게 없는데 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20, 30대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지난 2월에 뭐 제닛 옐런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규제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가상화폐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신기수 전문가님,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 그랬을 때 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격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점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 보세요? 규제가 나올 만하죠. 특히 이제 이 비트코인을 실제 통화로 쓰겠다라는 데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세금 걷어야죠. 세금. 예, 세금 떼야 되고 그 네네. 세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수익 냈을 때도 지금 세금 물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규제가 다 될 거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시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쓰이게 된다고 봐요. 일단 전망 자체는 비트코인을 점점 활용하는 데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디지털 화폐 이제 그 디지털 달러 나오고 디지털 위안 나오고 네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동시에 공존을 하면서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통화로서의 가치도 있지만은 이렇게 투기적인 어떤 부분을 그거를 디지털 달러 나왔는데 그걸로 투기 막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비트코인 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될 거다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을 쓰는 데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이 계속 그럼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잖아요. 얘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체 비트코인이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자금 규모의 1%도 안 됐다. 뭐 그 얘기는 진짜요? 앞으로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시세라는 게 비트코인 시세는 사실 그 사람들 심리에 기대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기대감이 막 차올라서 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무슨 뭐 이제 그 누가 또 한마디 해가지고 맞아요. 빠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같이 또 이제 막 그 매도를 또 때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가격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네. 알아맞추기 참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그러게요. 알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주식도 잘 못 맞추는데 비트코인까지 안 맞추라 그래. 사실 잘 주식 잘 맞추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럴까요? 지금 이건 좀 두고 힘들어요. 봐야 되는 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걸까요? 이제 저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화끈함 남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와. 가자 이거. 예. 뭐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일단 뭐 파생도 한때는 규제하기 전에는 옵션 세계 1위 시장이었고 주식 시장이 그만큼 크지 않은데 세계에서 주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2%밖에 안 되는 시기에서 옵션 시장 세계 1위, 그다음에 선물 시장 세계 3위를 했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뒤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와 가자가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사실상 아비트리지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이형 거래.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뭐 비싼 데서 사서 싼 데서 팔고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파는 이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비트리지 거래가 됐으면 당연히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비싸니까 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에 팔면 이득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에 그럼 또 많이 사니까 미국 네. 건 올라가고 여기 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대부분의 재화들은 그렇게 균형을 맞춰요. 아비트리지 거래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상 코인은 아비트리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쉽진 않아요.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사서 저쪽에 또 송금하고 거기서 다시 꺼내서 할 수 있는데 부지런하면. 예,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게 네.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상 아비트리지가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국내 시장만의 이벤트로 가는 거잖아요.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크지 않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율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환율 계산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 15% 정도 더 고평가되는 건 맞아요. 뭐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뭐 이 알트코인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흐름이 요즘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화끈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으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비트코인도 2, 3%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화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부분 알트코인으로 갔어요. 비트코인을 제한 이제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좀 약간 속된 말로 잡코인. 그래서 뭐 하루에 뭐 200%씩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테슬라 뭐 1년에 뭐 700% 올랐다, 뭐 1000% 올랐다. 근데 비트코인 뭐 보니까 원래 제일 많이 오른 게 한 6000% 올랐던데요. 6000%, 60배 올랐던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더 이제 투기적인 세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 쪽에서 그런 투기적인 세력들을 그러니까 20, 30대들의 투기적인 자금을 일로 다 지금 옮긴 것 같아요. 옮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로빈훗 앱 이용자 수가 지금 60% 정도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 지금 코인 시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임스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형님들이 글로 다 가 있어요. 지금 레딧 게시판도 사실상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0, 30대 쪽에서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특히 우리도 정보 공유나 이런 인터넷 거래가 워낙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3년 전이 아니고 한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전 지금의 비트코인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 이야기 드릴게요. 뒤에 이야기 드리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못할 건 없어요. 충분히 내가 리스크를 감수를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된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근데 비트코인이 당분간 무너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강세는 이어진다. 다만 뭐 뒤에 끝까지 이야기 들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때까지 듣고 일단 여기까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긴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렇다면 투자가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도 해석이 된다는데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잘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비트코인에 한다. 굉장히 좀 열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이 더 투자할 말씀하신 대로 곳을 딱 찾다가. 그 얘기 같아요. 이제 한방. 한방. 한방이 그쪽이 더 세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봤자 삼성전자 사봤자 지금 뭐 얼마나 오르겠냐. 주식시장 가봤자 뭐 얼마나 오르겠냐. 금리 오른다는데 주식시장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한방 노리시는 분들은 뭐 그거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방 노리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한방에 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조심해야 거를 되는데. 이제 좀 감당은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화폐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와 함께 또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미국 증시의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죠. 이와 함께 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뭐 100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두나무 관련주들, 비트코인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는 관련 전략 어떻게 짤까요? 두나무가 이제 상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지금 그쪽에서 이제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그 뉴스가 사실이라면은 지금 상장일 때까지 주관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기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두나무 관련주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조금 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움직인다는 게 네. 꼭 내일도 가고 모레도 오르고 계속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변동성을 계속 주면서 뉴스 나오면 또 확 올랐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이제 급락도 했다가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지속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보니까 지분 실제로 가진 데가 제가 뉴스에서 확인해 보니까 카카오도 갖고 있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도 갖고 있고 우리기술투자도 갖고 있고 이런 데들이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좀 트레이딩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접근하실 때 제가 이제 늘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 두나무 이러고 비트코인 대신에 올라간다 하고 이제 이러고 가지고 막 따라잡는. 여기다 막 몰빵을 팍 해버리고 그리고 급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또 이제 와가지고 또 상담 어떡해요? 요청하고 또 상담 받으면 저는 또 화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늘 네.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로 좀 접근하시고 비중 조절 같은 거 잘 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면은 아마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적어도 두나무가 그 주관을 선정했다 하는 때까지는 이제 단타 같은 거 하고 트레이딩 하기에는 뭐 괜찮은 어떤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화내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관련주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뭐 코베이스가 이제 상장 가치가 100조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업비트가 저번 달이 코베이스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업비트 관련, 그러니까 두나무 관련 주주분들이 야 이거 우리도 100조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그럼 얼마인 거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100조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업비트의 가치는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한 10조 정도인데 10조보다는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베이스가 상장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두나무 같은 경우도 한 뭐 20조까지도 예상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데 뭐 아까 이야기하셨던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그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애들이 움직입니다. 상장 전까지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반영이 되는데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굉장히 고평가고요. 제가 오히려 저는 이 상장 관련 종목은 이 종목보다는 저는 그 DPC를 제가 초점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주식 그때 저희가 이제 이 수익의 진수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DPC가 그랩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어핏 그러니까 두나무의 상장에 지금 기대감이 한 20조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그랩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최소가 45조예요. 예, 미니멈이 45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00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쿠팡이 100조였기 때문에 네네. 기대감을 가져요. 45조로 상장이 되면 DPC는 지분 가치는 1조입니다. 지금 시총이 지금 6천억 정도거든요. 이게 충분히 이게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 DPC 쪽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요. 아니 나는 그 안정적이고 이런 거 싫고 나는 이제 센 거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뭐 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김기주 전무원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 물렸다고 종목 상담하기 없기 뭐 이런 거 되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그렇게 물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예,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이 이게 없거든요. 수급이 빠져나가고 버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손절 각오하신다면 해소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 또 관련해서 뭐 두나무 관련주들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앞으로 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신계수 전문가님. 요즘에 보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 막 올랐는데도 뭐 위지트라든가 비데이트라든가 보면은 맞아요. 잘 신고가를 못 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약간 노화 현상이 좀 생기는 거죠. 테마주들도 보면은 많이 해먹으면은 네. 이제 약간 노화가 돼가지고 시세가 좀 떨어집니다.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령 이제 전체 그 시장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투자 자금 몰렸다면은 그럼 금리 올라가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한테도 이거는 불리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는 꾸준히 지금 상승할 걸로 보는데 그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에도 그거는 불리할 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네. 네, 그 저는 이제 그 관련주들은 어쨌든 시세 연속성을 담보하기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시세가 뭐 간다 해도 초보자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단타 정도 뭐 하시면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보다는 주식하세요. 그냥 예. 밸류에이션 딱 있는 예상이 되는 전문가님께서는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 한 번도 거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없으세요? 예. 앞으로는 생각 있으세요? 많이 빠지면 한번 해볼까 빠지면 싶어요. 한번? 예, 예.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비트코인 해보셨어요? 저는 예, 좀 많이 거래해 했죠. 보신 적 예, 예. 있으세요? 뭐 저도 뭐 작코인부터 해서 다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해본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전략 어떻게 짜세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끝까지 듣고 한번 내가 네네.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건데 어. 제가 4년 전에 비트코인 관련 부분을 왜 부정적으로 봤냐. 상승의 이유가 너무 명확하지 않았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수급으로 의한 상승이었어요. 분명히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안 좋다고 했고 지금의 상승은 그럼 똑같지 않냐라는 건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그 재무부에서 야 지금 우리 투자은행들 이거 위험한 상품이니까 투자하고 거래하지 마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파월 의장도 이거 지금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이거는 사실 화폐로서 가치가 없어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하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비트코인은 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연준이 이건 미국이 지금 필요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자산 규모로 네. 1조 5천억 이상의 그러니까 이 자산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8위가 지금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치가 가지 않았으면 네. 지금 시장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이 자금들이 굴이나 그다음에 다른 투기 상품들 그러니까 뭐 유가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상품 쪽으로 투자가 많이 집행됐을 거예요. 그럼 이건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 자금들이 일부를 비트코인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무리 올라도 인플레이션에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한 거 이건 나중에 끝은 저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가치가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2조잖아요. 이게 만약에 커져서 3조 정도로 간다. 그 시장 유동성이 3조 달러가 거기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 이게 만약에 폭락이 나오면 네. 얼마나 쉽게 유동성을 흡수를 하겠습니까? 그 3조를 그냥 날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뭐 테이퍼링이고 뭐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 자체를 그냥 한 번에 시장 유동성 한 번에 몰아넣고 거기에 그냥 그냥 폭탄을 터뜨리면 이 유동성을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연준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양떨깎이 나오고 분명히 그 유동성 흡수되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비트코인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때 만약에 자산이 지금 이미 2조 달러잖아요. 이거 날리면 2조가 유동성 그냥 흡수라니까요. 왜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가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 때까지는 비트코인은 간다.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두나무 관련주 우리 국내 증시에서의 대응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상화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큰 만큼 좀 차분하게 주의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